자,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에 그림을 사진을 하나 올려놨는데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포인트 자체에서 제공하는 스톡 이미지에서 선택해서 제가 이 사진이거든요. 요거를 이제 불러와서 이 슬라이드에 올려놨는데, 이 사진은 보통 이제 4:3 비율이고 이 슬라이드는 16:9 비율이어서 이쪽에 이제 빈 영역이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를 확대해서 이걸 좀 이렇게 키워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전체적으로 슬라이드를 채워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쪽 빈 공간에 이 사진이 혹시 더 연장이 돼 있다면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쪽을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패턴이 단순하면 왼쪽이나 오른쪽 부분 늘려서 좀 추가해서 사용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사진으로 뭔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똑같은 패턴을 연결해서 집어넣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포토샵이라든가 다른 이제 포토 에디팅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고기능을 가지고 없는 부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요즘에 뭔가 글을 써주면 이미지를 그려주는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서 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작업을 우리가 아웃 페인팅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운데 안쪽에 있는 뭔가를 없애거나 다른 걸로 바꾸는 거는 인 페인팅이라고 하고, 바깥쪽 부분에 없는 곳에다가 뭔가를 만들어주는 기능을 아웃 페인팅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스테이블 디퓨전에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스테이블 디퓨전 웹 버전을 열었고요. 이쪽에 보면 이제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사용하는 거는 이쪽에 이미지 투 이미지를 쓸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모자란 그림을 놓고 배경을 조금 더 상상해서 추가해 봐라, 이렇게 작업을 시킬 거니까. 그래서 일단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제가 만들어 놨던 그 그림을 이쪽으로 끌어옵니다. 그러면은 이 그림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넓히기 위해서는 제일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이쪽에 그 스크립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확장해 보면 이 중에 아웃 페인팅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 두 가지가 있는데 위에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웃 페인팅 클릭을 하면 이쪽에 추가적인 메뉴가 더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옵션이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메뉴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해보면 됩니다. 이 중에 어느 쪽 방향으로 늘릴 거냐, 그럼 여기 그 사진이 있으니까 왼쪽으로 늘려줄까, 오른쪽으로 늘려줄까, 위로 또는 아래로 늘려줄까, 이거를 물어볼 텐데, 보통은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을 늘릴 거기 때문에 이거를 빼면은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늘려주겠죠. 근데 항상 주의할 점은 이 경험상 동시에 늘리는 거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사진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 먼저 하고 또 다른 쪽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클릭하고요. 그러니까 레프트만 일단 확장시키겠다. 나머지는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샘플링 스텝을 뭐 20이 됐든 30이 됐든 내가 좀 해보면 되는데요. 이거 연습상 제가 한 40 정도를 일단 해볼게요. 하고 샘플 사진을 2개 정도 일단 만들어 달라라고 선택을 하고, 이제 제너레이트를 할 건데, 일단 이거를 만들 때 이쪽 부분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보통 어떤 내용들로 들어가면 좋겠느냐, 그래서 프롬프트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그냥 원본 사진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하얀 상태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그냥 확장만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어떤 부분들이 이쪽에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나의 희망사항을 텍스트로 입력을 해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거리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명령어를 내일 치잖아요. 그럼 똑같은 사진이어도 그림이 좀 다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상상하면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몇 번 하면서 그나마 좀 만족한 사진이 나올 때 멈추는 거는 사용자의 몫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넣어볼게요. 빌딩인데 사진으로 하는데 제가 자주 쓰는 방식인데, 좀 실사 같은 사진 형태로 나오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아침에 찍은 사진으로 좀 넣으면 좋겠다. 근데 안 나오면 좋겠는 거, 네거티브 프롬프트는 이런 거는 좀 넣지 말아라. 제가 좀 쓰는 게 좀 이렇게 스케치한 그림 같은 형태라든가 물감이나 이런 걸로 같은 그림 같은 거는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약간 러프한 거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쪽에 지금 배경이 좀 흐릿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그려놓을 때 진하게 나오면 안 되니까 약간 배경이 흐릿한 효과, 보케 효과를 좀 집어넣자. 우리 카메라 같은 경우에 뭐 인물 사진 같은 걸 찍으면 뒷 배경이 좀 초점이 안 맞게 흐리게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케라고 하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정도 한번 집어넣고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뭔가 쭉 만들어서 나가죠. 그러면 이쪽이 지금 반쪽만 나와요. 정사각형 모양으로만 나오지만 결과는 이렇게 옆으로 길게 나오죠. 왼쪽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렇게 추가가 되고 이쪽도 추가가 됐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만족스러워지는 않지만 뭔가 이제 길은 이렇게 색상이 연장이 되면서 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뭐 이런 거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샘플링 메소드를 이 DPM2 이런 것도 이제 텍스처 같은 걸 표현할 때 괜찮은데 바꿔서 한번 해봅니다. 다시 자, 점진적으로 뭔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기둥이 나왔잖아요. 그럼 이런 것도 좀 색다른 것이고 이렇게 사람 같은 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는 안 좋으니까 안 나왔으면 좋겠는 게 사람 같은 걸 집어넣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게 어떤 때는 한 번 하면 좀 만족할 만한 사진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 10번, 20번 해도 좀 어울리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시간을 들여서 반복적으로 작업을 해보는 게 좀 중요하고 약간 시간 싸움인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사진이 두 개 나왔는데 별로 이번에도 더 이쁘지가 않죠. 그러면은 제가 요거를 한 번 더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좀 줄이기 위해서 30 정도로 하고 제너레이트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나왔는데 굉장히 엉뚱하게 나왔고 아까 이게 오일러 방식, 이 오일러 A 방식이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다른 조건은 그대로 주고 다시 제너레이트 해보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도 뭐 그렇게 만족스럽진 않네요. 그러면은 자, 이런 경우가 있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지금 그림을 배경을 확장시키면 이제 시간을 더 들이면 이제 더 좋은 사진이 나올 때까지 반복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지금 여기 이 상태에서도 끝내고 이쪽에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 배경을 그대로 그 늘린 거를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배경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작업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손보자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Send to InPaint 작업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나온 결과물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죠. 나오게 되고 자, 이거는 확장하는 기능을 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None으로 해주고 여기서 인페인팅이라고 해서 이 부분만 내가 다르게 할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서 이 붓의 크기를 넓힌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 부분까지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 프롬프트가 그대로 작동되면서 이 부분을 이 주변의 부분과 요거를 참고해서 이 부분을 다시 그려봐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Generate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사람 얼굴은요, 아까 잠깐 다른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제 수정하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에 마스크, 이렇게 검정색이 칠해져 있는 부분만 다시 그려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요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요게 좀 나아 보이죠. 요게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 정도로 만족한다. 아니면은 요거를 또 다시 수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다시 send to InPaint를 해서 이쪽으로 보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머지 옵션은 아까 거랑 똑같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요 부분만 다시 이렇게 해서 붓이 작으니까 좀 크게 만들어서 한번 요 부분만 다시 한번 그려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다시 그리고 있죠. 이런 게 지금 점점 다듬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기울어져 있지만, 뭐 일단 이거를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왼쪽을 늘린 거기 때문에 이제 오른쪽을 늘려야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이거를 이미지 투 이미지로 보냅니다. 인페인팅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이미지 투 이미지로 보낸 다음에, 그럼 이게 이쪽으로 오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을 늘려야 되니까, 다시 내려가서 스크립트에서 아웃페인팅을 눌러주고, 옵션이 확장이 되면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를 해주겠다
그다음에 다른 옵션은 요 옵션은 그대로 두고 이런 상황에 의해서 오른쪽을 더 붙여줘라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놔두고 제너레이트를 누릅니다. 그럼 이제 뭔가 이제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이쪽에. 그러면 이 선택한 사진에서 이쪽 오른쪽 부분이 요렇게 더 추가가 된 거죠. 요렇게 추가가 되기도 하고 요렇게 추가가 되기도 한 거죠. 그러면은 제가 또 요걸 가지고 인페인팅을 해서 다시 보완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인페인트로 들어가서 그럼 이 사진이 왼쪽으로 날라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확장하는 거는 아니니까 none으로 다시 바꿔주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붓의 크기를 넓혀주고 이쪽 부분을 수정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만 좀 다른 식으로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옆에 부분이라든가 내가 지정한 여러 가지 이런 프롬프트 키워드들을 참고해서 다시 한번 그려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자, 제너레이트 지금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자, 수정이 됐어요. 이런 형태로 수정이 됐어요. 이것도 그냥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블러처럼 했기 때문에 너무 설명할 필요가 없죠. 요거보다는 이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두 가지 옵션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요게 나은 것 같죠. 아니면 이게 또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인페인트로 보내서 수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쓰기로 하고 자,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를 이제 복사해서 이 파일은 아웃풋 폴더에 지금 들어있긴 한데 복사를 해서 파워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슬라이드를 한번 붙여보죠. 그럼 이렇게 큰 사진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왔는데 가운데로 맞춰보겠습니다. 자, 요때 있는 거랑 요때 있는 거랑 자, 이것도 얼굴을 좀 가운데로 맞춰보면은 뭔가 좀 추가된 게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쪽은 없는데 이 사이즈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커진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확인해 보면 1088에 536이어서 그림이 사실은 굉장히 작아요. 우리가 보통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 길이가 1920에 1080 길이를 쓰게 되잖아요. 그러면 536이면은 사실은 해상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밖에 볼 수 없죠. 우리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거를 직접 확대하거나 조금 더 선명한 모니터에서 보게 되면 그림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이 그림을 다시 확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지금 있고요. 자, 이쪽에 돌아오게 보게 되면 이쪽에 그러니까 요 사진이었잖아요. 자, 이 사진을 이 엑스트라로 보내요. 기타로 보내게 되면 이 기타에 리사이즈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이게 536이었잖아요. 길이가. 그러니까 보통 이거는 이제 4배까지인데 한 2배 정도만 해주면 되겠대요. 이렇게 2배 정도를 하고 그냥 제너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바로 나오긴 하는데 자, 이 결과를 그대로 쓰면 안 되고 요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스케일링을 해주는 방법을 여기서 뭔가를 하나 골라주는데요. 저는 요거를 이제 자주 쓰는데 여기를 4x라고 돼 있잖아요. 4배로 나오는 거. 그래서 스윙 IR을 눌러서 요거를 2배로 만들어주고 2배로 하겠다고 지정해주고 다시 제너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부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양옆으로 놨는데요. 이거는 아까 바로 생성했던 거고 요거는 2배로 확대를 시킨 거거든요.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약간 확인해 보면은 확실히 선명도가 다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작업을 그대로 해서 왼쪽처럼 사용하지 말고 왼쪽처럼 결과가 나왔으면 이거를 다시 확대를 해서 이것도 이제 다른 이미지 프로그램에서 확대한 것보다 조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재구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자, 이거를 카피를 해서 파워포인트로 왔습니다. 여기다가 다시 붙여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조금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슬라이드 쇼를 진행했을 때 이거는 원본 사진이었고 요거는 1차로 왼쪽 배경과 오른쪽 배경을 늘린 것이고 요거는 조금 더 선명하게 만든 거죠. 확실히 해상도가 좀 차이가 나죠.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게 되면 조금 복잡한 거여도 근데 복잡하다고 그래도 요 정도는 또 괜찮은데 예를 들면은 그림에서 스톡 이미지에서
제 경험상으로는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여기 여러 가지 그림들 중에 이런 그림 있잖아요. 이런 그림은 사실은 굉장히 정교하게 뭔가 패턴화돼서 나와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그림은 되게 쉽죠. 이거는 그냥 파워포인트 자체 내에서도 확장시키는 거, 이런 그림이나 이런 그림은 그런 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정형화되거나 패턴화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 사진이면 아마 경험상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이제 필요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주 손쉽게 포토샵을 엄청나게 잘 다루는 사람이 배경을 확장시킨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테이블 디퓨전에서 아웃페인팅을 하는 방식과 그림을 업스케일링, 크게 만드는, 확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